전장현 시위 영상을 보다가 시위꾼 중에 한 명이 지하철이 당신 거예요, 모두의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헐레벌떡 이 영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내용이죠. 여기서 국민은 국민 개개인인가요? 국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 집단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만약 주권이 전체 국민이라는 집단의 것이라면 개개인에게는 사실 궁극적으로 결정권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손님 적고 한산한 막국수집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급여가 좀 낮아도 일은 쉬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지원을 했어. 사장도 나랑 계약을 하고 싶어 해. 서로가 서로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둘 중 한 명이 징역 2년을 받네요. 급여가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법에 저촉됐대요. 비록 당사자들은 평화롭게 서로 원해서 계약한 거지만 전체로서의 국민이 결정한 정의로운 임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안 따르면 처벌이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법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주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새벽에 배송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못 사고 내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도 잔뜩 돈을 뜯겨야 되고 군대도 억지로 가야 하고 심지어 언제는 뭐 이상한 주사 안 맞았다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던데 이게 다 전체로서의 국민이 정한 거랍니다.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라는 개인한테는 주권이 없는 게 분명해요. 저는 저런 규제 대여를 다 반대하거든요. 저 따위의 반대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우리 참견 공화국 대한민국은 오만 곳에 다 국가적 방침, 공적 법률이 가득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협소해요. 답 나왔네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국민 주권은 집단으로서의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버전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체로서의 국민 주권이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방침들에 반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 저랑 여러분들은 왜 전체 국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멕시코, 남아공, 북마케도니아 사람 취급하냐고요? 전체 국민이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어떤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의견이 통일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권의 낙오자가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면 그건 전체 국민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국가적 방침, 공적 법률도 뜯어보면 전체 국민 5천만 인구가 합의하에 정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집합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건 일종의 개념일 뿐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 개인밖에 없거든요. 전체는 허상이기에 전체라는 집합이 주권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사실 주권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괴리로부터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전체 국민이 단일의 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체 국민이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다.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전체 국민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옳다. 이런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자유롭게 서로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 순식간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강제되는 영역으로 둔갑하는 거죠. 국민 개개인의 주권 대신 전체로서의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순간 정부에게 주권이 전가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사실 모든 정치 시스템은 다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요. 1번,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자유를 소유한다. 2번, A가 B의 신체와 자유를 소유한다. 3번, A, B 서로가 서로를 공동 소유한다. 모든 것을 공유한다. 2번은 노예제고 3번은 공산주의니까 사실상 국민주권 국가에 어울리는 건 1번밖에 없죠. 근데 진짜 우리가 1번 세상을 살고 있나요? 사업 시작하면 세금, 고용하면 세금, 상속하면 세금, 돈을 벌어도 세금, 돈을 주면 세금, 돈을 받아도 세금, 뭘 팔러 내놔도 세금. 제 돈이 다 국가에게로 다른 누군가에게로 새 나가잖아요. 소유권이 아예 없는 북한보다는 낫다고요? 도둑이 내 돈을 다 뺏어가지는 않고 반은 남겨놨으니 그걸 고마워해야 될까요? 도둑은 전액도둑이든 반액도둑이든 그냥 나쁜 거잖아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완전히 가지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내 재산의 일부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2, 3번이 뒤섞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정이 그러면 헌법에서 솔직하게 대한민국은 노예제와 공산주의의 혼합국가이며 모든 주권은 국가와 다수에게 있다고 천명해야 하는데 뻔뻔스럽게 국민 주권을 표방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기만이 가능한 게 바로 그 국민 이꼴 전체 국민이라는 발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투표로 다수결을 뽑혔으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실행하는 모든 걸 국민의 결정이라고 얘기해버린다니까요. 실제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침해하는 정책이고 그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들이 무수히 많지만 국민은 주권을 행사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 모든 게 다 내가 독재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공공의 합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인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진짜 국민 이꼴 국민 전체가 맞아요? 부동산 대책, 소비 쿠폰, 내란 특별 재판부, 검열, 법인세 인상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데도
그래도 그게 여러분의 뜻처럼 왜곡되는 게 맞아요? 각자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소유를 온전히 향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는 거고, 그건 국민 주권이 아니라 노예제나 공산주의라니까요. 전체의 주권, 전체의 소유, 전체의 의지 같은 건 없어요. 모두가 소유한다는 건 그냥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아노미 상태를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힘세고 목소리 큰 놈이 다 결정하는 세상이 됩니다. 전체주의가 도래하는 거예요. 전장현이 지하철에서 이건 우리 모두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지하철은 엄연히 소유주가 있고, 그 소유주가 정부인 게 저는 몹시 못마땅하긴 하지만, 지하철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에 의거해서 지하철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일종의 탑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철 소유주가 만약에 자신이 판매하는 탑승권 안에 휠체어를 이리저리 굴려대고 기어다니면서 지하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전장의 시위꾼들은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지하철은 모두의 소유니까 내 거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쌩 난리를 피워도 그건 잘못되지 않았다. 왜? 나도 전체 중에 하나니까. 전체주의적, 좌파적 선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가진 존재를 국민 전체라는 덩어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사회는 각자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그 권리는 제한적이죠. 타인의 자유와 소유에 대해서 내가 멋대로 나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다수의 편이라도요. 개개인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전체에 강요된 방침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각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존중됩니다. 자, 이제 전체가 주권을 지녔다 이런 개소리는 좀 집어치우자고요. 좌파 여러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멈추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사세요, 제발.